가의 스토리. 가와 나로 이루어진 지문입니다. 먼저 가의 1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리즘 영화 이론가 앙드레 바쟁에 따르면 인물이 나왔습니다. 영화는 세상을 향해 열린 창이다. 창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것처럼 관객은 영화를 통해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영화가 담아내고자 하는 현실은 물리적 시공간이 분할되지 않는 하나의 총체로 그 의미가 미리 정해지지 않는 미결정의 상태다. 바쟁은 영화가 현실의 물리적 연속성과 미결정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자, 지금 중요한 키워드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 앙드레 바쟁이라는 이론가에 따르면 관객은 영화를 통해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대요. 그리고 그 영화가 현실의 물리적 연속성과 이제 물리적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시공간의 연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결정성, 미리 정해지지 않는다. 이런 특성을 있는 그대로 영화는 드러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1문단을 정리해보면 영화 속 현실에 대한 바쟁의 의견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바쟁은 영화 감독을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현실을 믿는 감독으로 분류했다. 영화의 형식을 중시한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다양한 영화적 기법으로 현실을 변형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데 주력한다. 몽타주의 대가인 예이젠슈테인이 대표적이다. 자, 그럼 몽타주가 여러분들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설명해 주겠죠? 몽타주는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관객이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받아들이게 한다. 또한 짧은 샷들을 불규칙적으로 편집해서 영화가 재현한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낸다. 바쟁은 몽타주가 현실의 연속성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감독의 의도에 따라 관객이 현실을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연출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자, 지금 바쟁은 영화 감독을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이미지를 믿는 감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실을 믿는 감독인데 먼저 그 중에서 이미지를 믿는 감독을 설명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미지, 즉 그 영화 스크린 내에 보여지는 그 이미지를 중시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다양한 영화적 기법으로 그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그 스크린 속에서 보여지는 그 예술적인 이미지가 중요시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대표적으로 이제 몽타주 대가인 예이젠슈테인이 예를 들어줬는데 몽타주 같은 경우는 익숙한 대상도 낯설게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아주 짧은 샷들을 불규칙하게 편집을 해서 이 현실이 현실 같지가 않고 시공간이 뒤틀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쟁은 몽타주는 현실의 연속성을 깨트리고 그리고 감독의 의도에 따라 관객이 현실을 받아들이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을 한 거죠. 아까 바쟁은 현실의 물리적 연속성과 미결정성을 영화는 반영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런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이미지를 믿는 감독의 연출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에 대한 바쟁의 의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가의 3문단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바쟁은 현실을 믿는 감독을 지지했다. 자, 이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바쟁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보였어요. 이들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달리 영화의 내용, 즉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변형되지 않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딥 포커스와 롱 테이크는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영화적 기법이다. 딥 포커스는 근경에서 원경까지 숏 전체를 선명하게 초점을 맞춰서 촬영하는 기법으로 원근감이 느껴지도록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다.
자, 딥포커스는 다시 말하면은 근경, 가까운 것부터 원경, 먼 것까지 아주 선명하게 초점을 맞춰서 촬영함으로써 우리가 가까운 것은 이제 크게 보이고 먼 것은 작게 보이잖아요. 이런 어떤 공간감을 우리가 어떤 그런 작가의 의도, 감독의 의도라든지 편집의 의도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는 그 시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롱테이크는 하나의 숏이 1, 2분 이상 끊김없이 길게 진행되도록 촬영하는 기법이다. 영화 속 사건이 지속되는 시간과 관객의 영화 체험 시간이 일치하여 현실을 마주하는 듯한 효과를 낳는다. 자, 지금 아까 1문단에서 바쟁은 그런 현실의 물리적 연속성을 중요시 여겼잖아요. 자, 지금 롱테이크는 그런 연속성을 붙여주는 건데 우리가 영화를 보고 거기서 체험하는 시간과 영화에서 흐르는 그 시간이 일치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다고 본 거죠. 바쟁에 따르면 딥포커스와 롱테이크를 혼용하여 연출한 장면은 관객이 그 장면에 담긴 인물이나 사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응시하면서 화면 속 공간 전체와 사건의 전개를 지켜볼 수 있게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영화적 기법을 사용한 현실을 믿는 감독의 영화는 바쟁이 봤을 때 더 중요하다. 왜냐? 현실을 더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3문단의 내용을 정리하면 현실을 믿는 감독의 영화적 기법을 살펴봤고 이에 대한 바쟁의 의견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바쟁은 현실의 공간에서 자연광을 이용해 촬영하거나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을 배우로 쓰는 등 다큐멘터리처럼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내는 연출 방식에 찬사를 보냈다. 왜죠? 자, 다큐멘터리처럼 일상에서 우리가 접하는 현실, 그걸 그대로 영화에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또한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를 통해 의미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시하는 영화보다는 열린 결말을 통해 의미를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영화를 선호했다. 왜냐? 아까 1문단에서 확인했듯이 바쟁은 현실의 미결정성을 영화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미결정성이라는 거는 결정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듯 이러한 영화가 미결정 상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미결정 상태의 현실을 드러내는 영화 기법에 대한 내용을 3문단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가 지문에서는 영화 속 현실에 대한 바쟁의 의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나의 첫 번째 문단입니다.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관객이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은 상상적인 것이며 환영이다. 우리가 관객으로서 영화를 봤을 때 그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은 사실 상상이고 환영이라고 합니다. 영화와 관객의 심리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영화와 관객 사이에 발생하는 동일시 현상에 주목한다. 이런 동일시 현상은 영화 장치로 인해 발생한다. 자, 영화 장치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이때 영화 장치는 카메라, 영화의 서사, 영화관의 환경 등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이네요. 가장 대표적인 동일시 현상은 관객이 영화의 등장인물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런 동일시는 극영화뿐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도 발생한다. 그런데 관객이 보고 있는 인물과 사물은 영화가 상영되는 그 시간과 장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쵸? 만들어낸 이미지겠죠? 그 인물과 사물의 부재를 채우는 역할은 관객의 몫이다. 관객은 상상적인 작업을 통해 영화가 보여주는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자, 이게 다시 말해서 뭐예요? 동일시죠. 자, 이 동일시 과정을 통해서
허구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간극을 없앤다. 따라서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서 영화는 일종의 몽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1문단에서는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의 관점에서 본 영화의 현실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현실감 같은 거는 상상이고 환영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사실 우리가 스크린에서 만나는 그 영화 속 인물과 사물은 당장 그 자리에 없죠. 현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그것을 채워 넣는다는 거죠. 그게 정말로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 현실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하고 동일시를 하면서 그런 상상을 통해서 영화의 현실감을 받아들인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관객의 시점은 카메라의 시점과 동일시된다. 관객은 카메라에 의해 기록된 것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관객은 자신이 영화를 보는 시선의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선은 카메라에 의해 이미 규정된 시선이다. 즉 뭐냐면 우리가 카메라가 담는 그런 부분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카메라가 담는 그 부분들은 이미 다 계획된, 규정된 시선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 계속 읽어보면 또한 영화는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 특정 의도에 따라 선택과 배제가 이루어지지만 관객은 제작 과정에서 무엇이 배제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편집에 일일이 편집점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관객은 자신이 현실 세계를 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보고 있다는 것이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가들의 주장이다. 자, 우리가 보는 영화 속 현실은 카메라가 담는 현실이고 그게 정말 우리는 현실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카메라가 담는 시선은 언제까지나 규정된 시선이고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카메라가 담는 여러 가지 컷들 중에서 어느 부분을 자르고 어느 부분을 삭제했는지 그 특정한 의도에 따라서 그게 된 건데 우리는 그 편집된 것만 보고서 이것은 현실이다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받아들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인위적인 카메라 시점과 동일시되는 관객의 시점을 다뤘습니다. 3문단입니다. 영화관의 환경은 관객이 영화가 환영임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영화에 몰입한 관객은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비유 속 죄수처럼 스크린에 비친 허구적 세계를 현실이라고 착각한다. 이때 영화는 꿈에 빗대진다. 자, 여러분 동굴의 비유 아세요? 동굴에 어떤 이제 불빛이 비치면은 그림자가 지잖아요. 그럼 그 벽면에 비춰진 것만 보고 세계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동굴에 있는 그 벽은 다시 말하면 영화가 되는 거고 거기에 보이는 그걸 보는 죄수는 이제 관객이 된다는 거죠.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영화가 은폐하고 있는 특정 이념을 관객이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관객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영화가 환영임을 영화 스스로 폭로하는 설정이 담겨있는 대안적인 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자,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있는 가치관, 이념, 사상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무비판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경계하기 위해서 대안적인 영화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화는 사실 이거는 현실이 아니야, 환영이야 라는 어떤 스스로 폭로하는 설정이 담겨있는 영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3문단에서는 대안적 영화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나지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영화를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한 건데 그때 분석했을 때 결과는 뭐냐?
영화는 현실이 아니라 환영이고 상상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그 감독이든 뭐 카메라의 시선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누군가의 시선이 편집된 것이고 그 편집되고 삭제된 것을 우리는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경우 만약에 내가 그걸 정말 동일시해서 그 영화를 현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거기에 녹아있는 특정한 이념 같은 것들 아니면 사상, 가치관 이런 것들을 비판적이지 못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폭로할 수 있는 대안적인 영화가 나와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와 나 이렇게 영화를 주제로 살펴봤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와 나에서 모두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금 5개의 선지가 나와 있는데 정답을 빼고 나머지 4개는 정말 얼토당토 않게 너무나도 쉽게 여러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용과 형식 중 무엇이 중요한가 안 나왔죠. 심리 어떻게 반영되는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시계별 변천 양상, 그쵸?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나왔습니다. 영화관 환경 같은 경우는 나 지문에서 나오기는 했으나 가 지문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5번도 탈락인데, 자, 1번 보세요. 1번은 지금 영화는 무엇에 비유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자, 가에서 바쟁은 영화를 세상을 향해 열린 창이라고 비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꿈이다 라고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답을 찾을 수 있는 답은 1번밖에 없겠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를 바탕으로 할 때 영화적 기법의 효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에서는 그 바쟁의 이론이 나왔었죠. 자, 1번 몽타주를 활용해서 대립관계의 두 세력이 충돌하는 상황을 상징적 이미지로 표현한 장면에서 관객은 생소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쵸? 이 몽타주 자체가 어떤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들기 때문에 관객은 생소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2번 몽타주를 활용해서 서로 다른 공간을 짧은 숏으로 불규칙하게 교차시킨 장면에서 관객은 영화 속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자, 짧게 불규칙적으로 현실을 잘라놓고 그것을 편집한다면 그 영화 속 공간을 현실에 있는 연속적인 공간처럼 인식을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재구성되었다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3번 딥포커스를 활용해서 주인공과 주인공 뒤로 펼쳐진 배경을 하나의 숏으로 촬영한 장면에서 관객은 배경이 흐릿하게, 인물은 선명하게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딥포커스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은 이제 가까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것 모두 다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했어요. 선명하게 초점을 맞춰서 촬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배경이 흐릿하고 인물만 설명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배경하고 인물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눈으로 봤을 때 배경과 인물이 모두 어떤 거 하나는 흐리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경이 흐릿하게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틀렸습니다. 자, 4번 롱테이크를 활용해서 사자가 사슴을 사냥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의 숏으로 길게 촬영한 장면에서 관객은 실제 상황을 마주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 실제로 체험하는 시간과 영화를 체험하는 시간과 영화 속 시간이 일치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딥포커스와 롱테이크를 활용해서
광장의 군중을 촬영한 장면에서 관객은 자율적으로 인물이나 배경의 시선을 옮기며 사건의 전개를 살펴볼 수 있다. 자, 이것은 우리 가희의 산문단에 나온 내용이죠. 딥포커스와 롱테이크를 혼용해서 연출했을 때는 관객이 인물이나 사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응시할 수 있고, 그리고 화면 속 공간 전체와 사건의 전개를 지켜볼 수 있게 해준다라고 했으니 5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보기의 입장에서 가의 바쟁에 대해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의 입장에서 바쟁을 비판하는 거예요. 보기의 내용이 뭐냐면 관객은 특별한 예술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감독의 의도대로 작품을 해석하는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감독은 영화를 통해 관객을 계몽하려 할 필요가 없다. 관객은 작품과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생산하는 능동적인 존재이다. 감독과 관객은 수평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가의 바쟁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 관객이 감독의 의도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현실을 해석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걱정한다. 우려한다. 이렇게 해서 봤어요. 근데 보기 입장에서 그러면은 바쟁을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 뭐겠어요? 아니야. 관객이 바보니? 관객이 특별한 예술 교육을 받지 않아도 그렇게 알아서 자기 의지대로 주체적으로 작품 해석할 수 있어. 따라서 감독은 영화를 통해서 뭔가 의도를 넣고 막 그런 식으로 관객을 계명할 필요가 없어. 관객은 알아서 잘 해석할 거거든. 이 내용이겠죠. 그쵸? 자, 그럼 이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선지는 뭐가 되겠나요?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바쟁은 감독의 연출 방식에 따라 영화 작품에 대한 관객의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감독이 관객보다 우위에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이런 바쟁의 의견을 보기는 아니다라고 비판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번 문제는 너무나도 쉽게 5번이 정답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정신분석학적 영화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나의 일문단에 있는 부분인데요. 관객이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은 상상적인 것이며 환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한지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데요. 우리가 나 지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면 관객이 왜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이 상상적인 것이고 환영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관객은 카메라, 영화 서사, 영화관의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칭 영화 장치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이죠. 가령 카메라가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 그리고 편집 부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펼쳐지는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정말 펼쳐진 정말 그게 전부인 현실인 양 착각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카메라 속 인물들에게 동일시를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감정을 이입하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객의 상상적 작업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정신분석학적 영화이론에서 영화는 일종의 몽상이다라고도 했잖아요. 자,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선지는 바로 1번이 되겠죠. 관객은 영화 장치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입니다. 자, 다른 것들은 너무 말이 안 됩니다. 현실의 의미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현실의 미결정성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기억의 이유로는 적절하지 않고요. 3번 영화가 현실을 불연속적으로 파편화해서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연속성, 이건 바쟁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관객은 영화의 은폐된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것도 역시 바쟁의 이유였지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관객은 영화의 제작 과정에서 배제된 것들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없기 때문이죠. 그쵸? 없고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 정답은 너무나도 쉽게 1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5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영화 감상문이다. 이에 대해 가의 바쟁 A의 관점과 나의 정신분석학적 영화이론 B의 관점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짜리네요. 최근 영화관에서 본 2편의 영화가 기억에 남는다. 가. 첫 번째 영화는 고단하게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일상을 표현한 작품이다. 다큐멘터리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사실적인 영화였다. 작품에 대해 더 찾아보니 거리에서 인공조명 없이 촬영되었고 자연광이라는 얘기죠. 주인공은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었다고 한다. 바쟁이 바라는 그런 이제 현실과의 연속성이 바로 드러나네요. 마지막에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아줄 때 마치 내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느껴져 감동이었다. 자, 이게 이제 감정이 이입이 되고 동일시가 됐네. 열린 결말이라서 바쟁이 원한 닫힌 결말이 아니고 완벽한 서사가 아니고 열린 결말이라서 주인공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영화고요. 둘째 번 영화는 초인적 주인공이 외계의 침략자를 물리치는 내용이다. 이제 딱 봐도 이거는 현실의 어떤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어떤 CG라든지 이런 효과들이 많이 들어가는 영화겠네요. 영화 후반부까지 사건 전개를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와 실제라고 착각할 정도로 뛰어난 컴퓨터 그래픽 화면은 으뜸이었지만 뻔한 결말은 아쉬웠다. 자, CG가 안 그래도 들어갔네요. 그리고 주인공이 침략자를 무찌르는 장면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 세상을 구하는 것 같아서 쾌감이 느껴졌다. 자, 마치 주인공으로 이제 자기가 동일시가 됐네.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생각해보니 왜 세계의 평화는 서구인이 지키고 특정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 인류의 위기인지 의아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영화에 대해서 감상평을 남겼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선지를 보면 1번 A 관점에서 보면 A는 바쟁이죠? 학생이 가에서 궁금함을 떠올린 것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이 열린 결말을 통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가에 담았기 때문이 아니고 이미지를 믿는 감독이었으면은 여러 어떤 효과를 사용했겠죠. 근데 첫 번째 영화는 인공조명 없이 촬영되고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이었고 하다 보니까 이 지금 감독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이 아니고 현실을 믿는 감독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고요. 2번 A의 관점에서 보면 바쟁이 관점이죠. 학생이 나에서 사건의 전개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나에는 의미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미결정 상태의 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자, 지금 나에서 사건의 전개를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반전을 거듭하는 얘기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미결정 상태의 현실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냥 장면이 휙휙 바뀐다는 거지. 그만큼 다이나믹했다라는 거지. 미결정 상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바쟁이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가와 나에서 착각하는 듯한 인상을 받은 것은 가와 나가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내는 연출 방식으로 촬영되었기 때문이다. 자, 가는 그래요. 맞아요. 정말 이제 일반인을 쓰고 인공조명 없이 촬영되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지만 나는 지금 딱 봐도 외계 침략자 이걸 어떻게 강한 현실감을 느끼게 만들겠어요.
100% 거의 CG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내는 연출 방식이 아닙니다. 자, 틀렸고요. 4번. B의 관점에서 보면,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나에서 의아함을 떠올린 것은 나가 관객으로 하여금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며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영화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될 게 학생이 나에서 의아함을 떠올린 것은 그 영화가 상영되는 중이 아니고 영화가 끝난 뒤에요. 자, 만약에 대안적인 영화가 되려면 정말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에 녹아져 있는 우리는 현실하고 달라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보면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이 학생이 나에서 의아함을 떠올린 것은 나중이란 말이죠. 나중에 비판적 생각이 든 거지 대안적 영화여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B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가에서 감동을 받은 것과 나에서 쾌감을 느낀 것은 상상적 작업을 통해 허구적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켰기 때문이다. 즉 동일시를 했기 때문이다. 맞죠? 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 문제입니다. 문맥상 A에서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지금 어휘 문제인데요.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선지에 나와 있는 어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바로 갈아 껴보면은 분명히 문맥상 어색한 부분이 발견이 될 겁니다. 자, 1번부터 볼 텐데 A 부분에 개선된이라고 바꾸면 어떨까라고 했습니다. 자, A 부분은 가의 이 문단에 나와 있는데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다양한 영화적 기법으로 현실을 변형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데 주력한다. 에서의 새로운이에요. 자, 근데 새롭다랑 개선된다의 뜻은 완전히 다르죠. 개선된다는 것은 지금보다 뭔가 나아지다, 상황이 나아지다, 뭐 이거를 바꾸다 이런 뜻인데 새롭다라는 것은 어떤 change, 어떤 그 다시 리뉴얼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것이랑 개선된 것은 다르기 때문에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2번 이제 B, 파괴할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냐? 바쟁은 몽타주가 현실의 연속성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에서의 깨뜨리다 라는 건데 현실의 연속성을 깨뜨리다, 현실의 연속성을 파괴하다, 뭔가를 이제 깨다 이런 거잖아요. 깨다, 이제 옳지 못하게 하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파괴하다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C는 대면하는으로 바꿔 쓴다라고 했는데 C는 이제 가의 3문단에 있네요. 관객의 영화 체험 시간이 영화 속 사건이 지속되는 시간과 관객의 영화 체험 시간이 일치하여 현실을 마주하는 듯한 효과를 낳는다. 현실을 마주하다. 현실과 대면하다. 자, 어때요? 괜찮죠? 대면하다도 역시 마주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D. 기용하는 이라는 걸로 바꿔 쓰고 싶다고 했는데 기용하는 이라는 것은 인재를 높은 자리에 올려 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재를 쓰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잘 쓰다 이런 내용인데 자, 가의 3문단 보시면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을 배우로 쓰는 등 해서의 쓰다예요. 자, 일반인을 배우로 기용하는 등. 자, 어때요? 배우도 어쨌든 사람이잖아요. 자, 이 일반인이란 사람을 배우 자리에 쓰다라는 것을 이제 기용하다라고 바꿔 쓸 수 있으므로 네,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해소한다로 바꿔 쓰고 싶다고 했는데 나의 1문단 보시면 관객은 상상적 작업을 통해 영화가 보여주는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허구적 세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없앤다라고 하는 거죠. 자, 허구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간극 차이를
없앤다, 제거한다, 해소한다 다 같은 말이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마지막 어휘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